안녕? 오늘의 썰 시작할게. 고등학교 친구 동수가 죽었다. 동수가 죽다니 갑작스러운 친구의 비보에 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지.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동수의 처가 보였어. 동수처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흐느끼듯 계속 울고 있었지. 난 그런 동수처를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어. 향을 꽂고 동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나 빼고 한 팀이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그 팀마저 가고 나니 어느덧 장례식장엔 나밖에 없었지. 생각해보니 난 늦게 일 끝내고 바로 와서 시간이 많이 늦긴 했었어. 내가 밤 11시에 왔으니 조문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시간이었지. 그리고 동수의 장례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그러니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왔다 간 듯 싶었지. 난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동수처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텅 빈 장례식장에 동수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정말 일찍 떠난 동수 자식보다 남은 저 처가 더 안 돼 보였어. 그렇게 난 신발을 신고 동수처에게 짧은 목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동수처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현수야, 와줘서 고마워 하더라고. 난 그 말을 듣고 동수처에게 다시 짧게 인사를 하고 나왔지. 사실 동수처는 내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동수처는 나를 선택한 게 아닌 나보다 잘생기고 멋진 동수를 선택한 거지. 동수처가 내 첫사랑인지 죽은 동수도 30년 세월 동안 몰랐다. 오로지 나와 동수처만 평생 간직하고 온 진실이고 비밀이었지. 첫사랑이었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지만 우리는 당시에 사귀는 건 아니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동수를 만나 동수와 사귀고 동수와 결혼해버린 이 여자. 난 그때부터 그녀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동수를 만나도 동수처와 함께 만나는 일이 없었지. 그게 바로 30년 전 세월이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각자 보낸 우리 둘이 동수 장례식장에서 만난 거지. 살다가 가끔 동수로 인하여 잠시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런 동수처가 날 보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반말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와줘서 고맙다고 한 거지. 그렇게 난 장례식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렸어. 혼자 된 그녀가 안 돼 보이기도 했고 뭔가 자꾸만 걸렸지. 하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다녀왔고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수 장례식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지. 받아보니 동수 처더라. 나보고 만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녀. 난 마치 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만났지.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안색은 뭐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더라. 내가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녀는 아니라며 자기 술 한잔 사주라고 하길래 우리는 고급 술집으로 향했지. 룸에 앉은 우린 아가씨도 부르지 않은 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주를 마셨어. 그녀는 한 잔, 두 잔을 스트레이트로 막 마셔댔고 금방 취기가 오른 듯 싶었지. 그러면서 약간의 혀가 꼬인 상태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자기 참 얄밉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우습지 않냐고.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많이 원망했었냐고 말하는 그녀. 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솔직히 당시에 원망을 했지만 나도 그 이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마당에 그 원망은 부질없어 보였지. 그래서 난 그런 원망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녀는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날 보며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 나 좋아하지 않았냐며? 그런 너가 어떻게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더군다나 자기가 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더 원망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 그녀. 내가 그녀에게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 말하니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울면서 그녀는 사실 살아가며 후회 또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후회를 했냐고 하니까 동수를 선택한 자신을 후회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나와 결혼했으면 애 낳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동수와 살면서 낳지도 못하는 애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동수가 살면서 바람 또한 엄청 폈다고 하는 거야. 뭐 듣자 하니 동수는 무정자증이 있어서 동수 내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매번 서로 부부싸움하며 이혼은 안 하고 안 좋게 지낸 부부이기에 동수는 나가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고 바람도 많이 폈다고 했지. 그런 부부 생활을 30년이나 했다는 동수처.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고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조문 오는 거 보고 아, 이제야 정말 남편이 죽은 거구나 싶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다고 했어. 그리고는 다시 스트레이트로 양주를 마시는 그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지. 난 동순의 집을 알기에 동수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은 동순의 집으로 갔어. 동순의 집에 도착해서 동수처를 방에 눕히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동수처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봤지. 난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지만 이내 금방 이성을 찾고 동수처에게 가보겠다고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동수처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순간 발걸음을 멈춰섰는데 그때 동수처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와락 안아버렸지. 내가 당황스러워 대체 왜 그러냐며 이런 걸 동수가 알면 기분이 좋겠냐고 말하니까 동수처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은 남편이 뭘 알겠냐며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하자. 나는 동수처에게 예전부터가 아니라 예전에 좋았던 사이 아니냐고 말했어. 이제는 나도 가정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니 그럼 한 번쯤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나를 놓아주지 않았지. 그리하여 난 그녀에게 홀린 듯 동순의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난 너무나 불편했지. 죽은 동수에게도 예의가 아닌 듯 싶었어. 하지만 아직도 나를 좋다며 매달리고 있는 그녀. 이제는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만 가본다고 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라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하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니 그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멀리 못 나간다고 말하더라. 그렇게 난 동순의 집에서 나왔어. 그러나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건 오로지 동수처 생각뿐이었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동수처가 생각났고 미망인이 된 그녀가 자꾸만 또 보고 싶었다. 급기야 난 만날 일 없겠다던 그 말을 묵살해버리고 다시 또 동순의 집으로 향했지. 초인종을 누르니 동수처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자기를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또 동순의 집에서 동수처와 함께 보낸 하루가 흘러갔지.
동수처는 나에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대뜸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너에게 있어서 대체 뭐냐고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었어. 사실 자기가 내 첫 번째 마누라가 될 뻔한 여자 아니었냐며 그런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 이제라도 날 자기 남편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서 자꾸만 이혼을 종용하는 그녀. 정말이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고 그녀와 같이 재혼해 살아야 되나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난 바로 깨달았고 그녀에게도 말했어. 난 이혼도 할 수 없고 정말이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그러자 그녀는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넌 날 좋아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녀. 솔직히 나도 내 마음을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미망인이 된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이혼을 하고 그녀와 재혼할 정도로 함께 살고 싶은 건지 나도 아직 갈피를 못 잡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집에서 날 믿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와 재혼을 할 수 없었지. 그리하여 내가 단칼에 정말이라고 말하며 너와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어. 그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내가 너 장난감이냐면서 너 심심할 때 찾는 그런 여자냐고.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지. 그렇게 난 동수네 집에서 나왔고 동수철을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어.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받아보니 바뀐 동수처의 전화번호였지. 나보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말하며 자기가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깨끗하게 잊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한때 한순간 미망인이 되고 나니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나를 탐냈던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말하길래 갑자기 미국은 왜 가냐고 물으니 이민 가기로 했다면서 외국인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하더라. 그러곤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지. 그게 그녀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어. 한때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미망인이 된 그녀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그래도 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썰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 그럼 다음에 봐.